6월 13일 금요일 라디오 천국 시작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 첫 곡으로 제이미 스캇의 노래 When Will I See Your Face Again 첫 곡으로 들으셨어요. When Will I See Your Face Again 제이미 스캇의 노래였습니다. 자, 7일야와의 6일째, 5일째 예, 금요일입니다. 오늘 잠시 후에는요. 캐두먼이 특집으로 즉석 상담을 해주신다 그래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상담이라는 게 예, 즉석에서 그냥 그렇게 뭐 탁탁 상담이 이루어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본인도 좀 걱정하시더라고요. 나 준비 좀 해야 되는 편인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눈 밑에 빗금지금 그어져 있고 그러고 있는데 예, 오늘 헉소리 상담소에서는요 즉석에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짧은 내용이시거나 혹은 뭐 밝혀도 되는 내용이라면 콩과 문자를 이용해서 고민을 보내주세요. 아니면 조금 내용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또 익명으로 처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저희 게시판에 오셔서 헉소리 상담소 금요일 코너 게시판을 이용하셔서 뭐 자물쇠로 잠그시던지 하셔서 이 상담을 올려주시면은요 저희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뽑아서 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가운데에서 한 분을 뽑아서 저희가 선물도 또 그 준비를 했어요. 그 캐두먼이 직접 그 애장품을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저희가 다 탐내고 있어요. 애장품을 보고서 아니 가장 비싼 애장품 아닌가요? 그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불리우는 에르메서 에르메서 팔찌를 가지고 오신 거 있죠? 그 오렌지빛의 아주 상징적인 에르메스 팔찌를 가지고 오셔가지고요. 오늘 상담 내용이 좀 부실하면 제가 감을게요. 그 팔찌를. 제가 요즘 팔목에 습진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감아줘야 될 필요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예, 잠시 후에 약간 캐두먼의 헉소리 상담소 예, 오늘 특집으로 즉석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뭐 듣고 싶으신 음악들이라든지 뭐 얘기들이 있으시면 문자 샵 8910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뭐 상담도 좋고요. 또 콩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선물도 드리고 있어요. 도서출판 밝은 세상에서 소설 구해줘 그리고 도서문화상품권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더 죽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 천국은요. 김영사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요야설 무대에서 멋진 노래를 선보여 주셨던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 씨의 노래였습니다. 예스터데이 들으셨어요. 그냥 얼핏 들으면은 팝 어떤 편안한 이지 리스닝 계열의 팝 재즈 음악 같지만요. 우리 뮤지션입니다. 웅산의 예스터데이 들으셨어요. 여기 막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들을 올려주시는데 그중에서 눈에 딱 밟혔던 게 이게 뭐예요? 정아영 씨가 저요 요즘 다리가 너무 아파요. 특히 무릎 관절이 요 며칠 사이 멸치볶음으로 멸치 5억 마리 정도 섭취했는데 이거 키 큰다는 신호일까요? 이제 내 나이 23살인데 이렇게 이런 고민도 오는군요. 보내주셨어요. 멸치를 심하게 좋아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영 씨는 예. 고민 해결됐죠? 키는 안 큽니다. 다시 클 일은 없죠. 그리고 이건 이따가 임경선 씨가 오면 이 고민은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 고민이 되신다면 정형외과에 가셔서 골밀도 측정 한번 무릎이 왜 시큰시큰한지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김희원 씨가 오늘까지만 생방 맞죠? 그래야만 해요. 삭신이 쑤셔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희 스태프들 지금 다 초죽음 상태가 돼서요. 네. 우리 더해요. 지금 삭신이 쑤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뇌 쪽도 막 시큰시큰대고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든 상태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영선 씨가 다 필요 없고 경선님 너무 멋져요. 캐두먼 너무 멋있어. 나 닮고 싶어 정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게까지 닮고 싶다라는 내용을. 그리고 어제였죠. 저희 문학의 밤 신앙송대회 낭만다방에 보내주셨던 어제 미주씨 기억 나시나요? 청첩장 만든다는 회사에 다닌다는 그분이 사연이 올라왔어요. 성북구 안암동 이가에서 어제 생방송 중에서 시를 읽자마자
아빠한테서 문자가 왔다. 떨려서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와 있었는데 전화를 끊자마자 도착한 아빠의 문자. 멋져 불어. 1등. 5발자국도 안 떨어진 아빠 방에서 문자를 보내시다니. 되게 멋있다. 그쵸? 보통 아버지 같으면 내가 너 이러려고 키운 줄 알아? 이거 무슨 방송이야 이거? DJ 목소리는 좀 나름 섹시하지만 이거 뭐야? 막 이렇게 하고 화를 확 냈을 것 같은데, 야, 대단하신데요? 5발자국도 안 떨어진 아빠 방에서 문자를 보내시다니. 전날 흘리듯이 얘기했는데 주파수까지 맞춰놓고 계실 줄이야. 심지어는 엄마는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들으셨단다. 아침에 엄마가 우리 딸이 제일 잘 썼다고 그러시는데 매우 많이 창피했다. 회사에 오니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느라 못 듣고 인쇄실의 부장님이 방송 들으셨다며 껄껄 웃으셨다. 역시 창피했다. 어쩐지 서울에서 2번째로 외로운 여자가 된 듯하지만 어제 참고로 그 신앙송 대회에서 2등을 차지하신 분입니다. 사은보에 시조를 보내주셨던. 아무튼 근데 워커 어라운드 코너 사인 CD 선물로 온 거 나 그 CD 있는데. 그랬더니 모님께서 그거 절판이라 팔아도 괜찮을 거라고 하셨다. 차라리 다행이다. 혈림의 낡은 티셔츠 따위 주셔도 못 입는다. 내 품은 겁내 넓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청첩장 보내드릴게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라고 김경미 씨가 이렇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김혜미 씨가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에서 희열님 저희 엄마가 이상해요. 어제 방송이 신앙송 특집이랬더니 엄마께서 같이 듣자고 기다리신다던 그 처자예요. 방송 중에 혜미 씨 콩 끄세요 하는 희열님의 목소리를 뒤로 하고 혼날 때 혼나더라도 본방을 사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엄마와 함께 방송 끝까지 잘 들었는데요. 분명히 너 이런 걸 뭐하러 들어 하시며 한 대 콕 쥐어박을 것만 같았던 저의 예상을 깨고 엄마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같이 웃으며 방송을 끝까지 함께 들으시곤 조용히 주무시러 가시길래 다행이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식탁에는 온갖 고기 반찬들과 여느 잔치집 못지않은 음식들이 올라와 있더군요. 이게 웬일인가 싶어 엄마를 쳐다봤더니 엄마의 한숨 섞인 한마디. 많이 먹어. 마음이 헛헛할 땐 속이라도 든든해야 하는 거야.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단지 낭만다방을 크크거리며 심하게 공감하며 듣는 제 모습이 그렇게 측은하고 헛헛해 보였던 걸까요? 아주 괜찮은데 진짜 괜찮거든요. 희열님, 저 갑자기 엄마의 과잉보호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자꾸 기분 어떠냐고, 괜찮냐고, 먹고 싶은 거나 하고 싶은 거 없냐고 물으시네요. 적응 안 돼요. 정말 그냥 외롭기만 할 뿐인데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만약에 어머님의 애정 결핍을 느끼시는 분들은 어머님과 함께 같이 라디오 천국을 목요일날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반찬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트라이베카의 노래 준비해놨어요. Hideaway. 특이하죠, 노래가? 그 베이스 리듬이 둥둥둥둥 되는 그 리듬 형태도 굉장히 독특한 것 같기도 하고. 트라이베카의 노래 Hideaway 들으셨습니다. 제가 어머님이랑 같이 들어라 그랬더니 김신지 씨가 콩으로 예전에 낭만다방 들으면서 혼잣말하고 껄껄거리고 웃으니까 뒤에서 저 몰래 지켜보시던 어머니께서 드디어 미쳐가는구나 라고 한마디 날리고 사라지셨던 적도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신진아 씨는 신진아 씨가 짧은데 내용이 있어요. 아우 나 내일 시험인데 콩 켰어. 시험인데 콩 켰대요 지금. 걱정이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의학계에 계시는 분들이 아까 그 멸치 5억 마리 먹었다 그랬더니 남궁영선님이 진지하게 정형외과에 갔더니 운동 부족이라 그러던데요. 이하란 씨는 그 관절염일 확률 높아요. 멸치로 해결될 문제 아니라고. 김효정 씨는 상담을 받고 싶어도 무슨 썸씽이 있어야 의뢰를 하죠. 제발 저에게 스캔들이라도 만들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내일 시험인데 콩킨 분들 많으시군요. 예. 끄시던지 켜놓고 공부를 하시던지. 요즘 대학이 또 시험 기말고사 기간인가요? 예. 너무 빨리 와요. 그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간과, 그리고 수업이 며칠 안 되는데 등록금 너무 비싸다고 그런 얘기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예. 고생들 많으십니다.
자, 이번에는 피터팬 프로젝트와 그리고 우미진의 음성으로 사랑이라는 노래를 듣고 오도록 하죠. 피터팬 프로젝트와 우미진의 음성이라 그랬더니 프로젝트 넌 누구냐? 피터팬 컴플렉스는 알아도 프로젝트 넌 누구냐? 김수진 씨가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피터팬 컴플렉스와 우미진의 음성으로 사랑이라는 곡 들려드렸어요. 오늘 그녀가 말했다 돌이킬 수 없는 엔딩 편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주에 7일 야화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이 그녀가 말했다가 5편이 쭉 이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혹시나 블로그라든지 그런 곳에서 그녀가 말했다라고 치시면 이 원고를 그대로 옮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쫙 보시면 눈물 없이 못 듣는 판권을 김성원 작가한테 제가 좀 사야겠어요. 예, 돌이킬 수 없는 이 편을. 이거 지금 안 사놓으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값어치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녀가 말했다에 오늘의 엔딩편 돌이킬 수 없는 언니와 그녀와 K의 스토리 마지막 편. 그녀가 말했다. 언니, 동경은 맑아. 오늘은 오랜만에 비가 내리지 않는 맑은 날이야. 내가 얘기했었지?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작은 프로덕션에 들어가게 됐다고. 아직 연출 보조에 불과하지만 이제야 내가 하고 싶은 거 찾은 것 같아. 나 항상 그거 몰라가지고 힘들었거든. 언니가 K랑 잘 지낸다고 하니까 정말 좋다. K는 좋은 사람이라서 언니를 용서한 거야. 나 같으면 어림도 없지. 나도 남자친구와 싸우지 않고 서로 간섭하는 것도 줄었어.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서로 힘들었던 것 같아. 그앤 지금 교토에 있는 대학원에 들어가서 안정 찾았어. 나한테 신경질 부리는 일도 줄었지. 나는 동경에 있어서 자주 보진 못하지만 가끔 교토에 가면 그 애가 어디에 있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 애를 찾아낼 수 있어. 교토에는 외국인들이 자주 오는 선술집이 하나 있거든. 거기에 가면 항상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 캐나다 친구, 미국 친구, 독일 친구도 있어. 모두 다 이방인들이지.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있는 사람들, 어디에 가도 이방인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1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헤어졌던 사람처럼 인사를 해. 그 애는 학교에 있거나 집에 있다가 늦은 밤이 되면 그 선술집에 가 있어. 내가 한 달 만에 겨우 시간 내서 늦은 밤에 교토에 도착을 하면 그 애는 이렇게 말해. 왔어? 마치 점심 먹고 헤어졌던 친구한테 저녁에 인사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날 편안하게 해주고 있어. 교토의 선술집에 있으면 시간도 공간도 뿌옇게 흐려지지만 생각은 명료해지더라고. 이게 청주 탓인가? 교토의 밤에 세계에서 온 이방인들과 청주를 마시다가 나는 깨달았어. 돌이킬 수 없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우린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그녀의 편지는 이렇게 끝났다. 편지지에는 벚꽃나무 아래에서 벚꽃놀이를 하는 젊은이들이 그려져 있었다. 편지를 접자 꽃잎 하나가 떨어졌다. 그녀가 말했다에 이어서 들으셨던 음악은 존 레논의 오 마이 러브 들으셨습니다.
라디오 오늘 돌이킬 수 없는 편이 대단원의 막을 5화로 해서 끝을 맺었습니다. 여기 재밌는 게 아까 어딨더라? 제가 그거를 긁어놓질 않아서 여기에 동경이 교토 아니었나요? 이렇게 그런 사연이 하나 올라왔어요. 동경 서울 같은 데고 교토가 약간 전주 같은 그런 곳 좀 떨어져 있어요. 근데 뭐 비슷해요. 거기나 여기나. 자, 잠시 후에는요. 흑소리 상담소 생방송으로 즉석 상담 7일 야화 가운데에서 5일째 금요일 이 시간 이어집니다. 요즘에 체중이 좀 늘어나시나요? 고민이 붙어서 그런 거죠. 아무리 먹어도 좀 허기지시나요? 고민이 악귀로 만들거든요. 음식이 무슨 다 죄입니까? 다 먹어치우지 마세요. 가족들이 무슨 죄예요? 어머니한테 신경질 부리지 마세요. 음식, 가족 이런 데다가 화 풀리지 마시고 한 번쯤은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신을 직시해보자고요. 자, 오늘은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대모님, 임경선의 헉소리 상담소. 캐드먼 임경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오늘은 좀 다른 날과 달리 네. 약간 상기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상기가 좀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메이크업도 좀 네. 다른 날은 아, 제가 여기 좀 시간이 오늘 남아서 네. 멸치 볶다가. 네. 아까 멸치 얘기 나서 깜짝 놀랐어요. 멸치를 볶다가 메이크업을 하신 거예요? 오랜만에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신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좀 아름다우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여기에 김수진 씨가 네. 시원시원한 캐드먼의 모습이 너무 보고 싶대요. 어떻게 과연 생기셨을까? 어떻게 생기셨나요? 옷은 뭘 입고 다니시나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저한테. 저는요, 네. 생긴 거는 네. 뭐 그냥 눈, 코, 입 다 좀 큰 편인데 네. 뭐 이렇게 예쁜 건 아니고 이렇게 보통 좀 특이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옷 입는 거는 제가 네. 너무 놀랐는데 네. 유희열 씨랑 굉장히 비슷하게 입어요, 제가. 아, 정말로요? 네, 저 깜짝깜짝 놀라 매번. 그 정도로 감각이 뛰어나다고요? 지난주에 예. 그 베이지색 카키 바지는 예, 예.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정말로요? 네. 같은 상표? 거의, 예. 아, 상표까지는 예. 제가 들춰보지 않았지만, 예. 아, 예. 예. 차마 그건, 예. 감이 있어. 야, 하여간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운동화도 네. 맨날 같은 브랜드 신더라고, 보니까. 네, 맞아. 그 정말. N 브랜드, 뭐. 그거. 야, 이 멋을, 깜짝깜짝. 멋을 아는 양반이야. 근데 이 멋의 중요성이 주변인들은 아무도 인정을 안 해요. 이 특징이 마이너하죠. 본인들만 선호하는 고집을 그렇죠, 피우는. 고집. 그렇죠. 예. 그 임경선 씨의 모습을 가끔 이렇게 인터넷에 쳐보시면 아마 사진이 몇 장이 떠요. 예, 그래서 살찐 버전이 있고요. 네. 좀 날씬한 버전이 있습니다. 날씬한 버전 위주로 좀 봐주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일단 캐드먼이란 닉네임이 좀 잘 붙으세요. 약간 그래도 강아지과보단 고양이처럼 좀 생기셨고 옷은 오늘은 흰색 셔츠를 입고 오셨습니다. 오늘 또 여기에 구성희 씨가 이런 질문이 제일 많아요. 오늘 아무래도 생방송이니까 실제로도 되게 까칠하고 냉정하신가요? 저도 경선님처럼 도도하고 차가운 이미지 만들어 봤는데 왕따 됐대요. 주변에서.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요? 저도 사실은 나가면 왕따죠. 네. 아, 그리고 예. 그 도도하고 냉정한 거는 네. 글쎄, 안 그렇죠. 사실은. 이게 밖에 보여지는 외면과 내면은 보여지는 굉장히- 게 다가 아니죠. 항상. 그럼요. 그렇습니다. 오늘 애장품을 가지고 오셔서 저희를 스태프들을 경악해 하셨어요. 뭘요? 예. 에르메스를 가져오셨어요? 그게 제가 네. 그 한창 열심히 그 음. 회사원 생활할 때 네네. 승진했을 때 음. 제가 원래 그 명품 이런 거를 거의 갖고 있지 않는데 네네. 특별히 저 자신한테 선물을 줬던. 아. 예. 그래서 굉장히 그 굿럭 참이라고 그럴까? 하여간 행운을 불러다주는 그런 팔찌인 것 같아요. 그 후로 다 잘 풀렸어요. 정말? 정말. 이게 누군가한테 선물로 가면 예. 헉소리 상담소에 다시는 보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자꾸 졸업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보내버려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 예전에 근무하셨던 회사가 약간 패션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잡지사. 뭐도 있었고요. 예. 네.
아, 그렇군요. 하여간 그런 이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오늘 즉석 3당에서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시간 닿는 한 그래도 이것저것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분을 뽑아서 그 방금 본인에게 선물을 했던 행운을 몰고 오는 에르메스 팔찌를 예. 아, 다른 선물도 또 가져왔어요? 아, 뭐예요, 그 그것도? 덤으로요. 네. 그 캐드몬 DVD와 네. 그 캐드몬 카드가 있습니다. 그럼 또 뭐예요? 그건요. 한번 좀 보시죠. 난 자기 DVD가 있다는 건지 알고. 그 변태잖아, 그럼. 그러니까, 이 사람 제대로구나. 자기 DVD를 찍어서 그거를 선물로 주다니. 설마. 할베리가 나왔던. 네, 그거는 그거고. 예. 캐드몬 카드는 제가 평소에 그 취하는 포즈랑 똑같습니다. 이게. 보시면 아십니다. 집에서 채찍을 들고 전신 레깅스를 입고 가면을 쓰고 남편과의 상담을 주로 즐겨 하시는 건 제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예. 안에 캐드몬의 그런 진짜 이 얘기가 적혀 있어요. 저의 행운의 팔찌를 운 억수로 좋아질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금요일자 라디오 천국 게스트 저는 임경선입니다. 캐드몬 DVD는 덤이라고. 또 여성스러워. 또 이런 거. 아유. 참. 겉은 센데 이런 걸로 이제 남자를 홀리는 거야. 자, 상담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보내주신 것 중에 짧은 것부터 하나 할게요. 이나연 씨가 콩으로 보내셨어요. 헤어졌는데 제가 더 사랑하고 집착까지 했거든요. 근데 끝내니까 정말 편해요. 들뜨기까지 해요. 나 이상해요? 저 심각해요. 답해줘요. 나 왜 이러는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예, 이상해요. 이상한 거예요? 예, 왜냐면 다 끝난 거 또 네. 들춰서 이 그 연애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지금 음미하시려고 저희한테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르시스트. 본인을 사랑하고 끝까지 그냥 마지막 한 방울까지. 야, 참기름 사랑을 하고 계시네요. 끝까지 짜고 있어요 지금. 뭐 그럴 때죠. 뭐. 예. 네. 근데 뭐 또 그런 것도 어떻게 보자면은 사랑이 워낙 없어서 예. 지금 오랜만에 걸린 사랑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나연 씨한테. 그 집착까지 해주셔야죠 또. 예. 그렇습니다. 이상하답니다. 네. 한 방울까지 짜고 있든지 그거 다 짜시면은 병뚜껑을 닫으시고 새 사랑을 하십시오. 그래요. 5387 대학교 1학년인데요. 처음 고백하려 하는데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그 일단은 이벤트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네. 가급적 그 자연을 배경 삼아서 배경 화면 삼아서 해야 되고 뭐 가령 뭐 나무 밑이나 뭐 비 오는 날 뭐 우산 속이나 뭐 별밤이나 이런 식으로 이 자연의 기운이 도와주도록 해야 돼요. 자연의 기운이 예. 문 닫아서 샷다가 반쯤 내려지는 약국 안쪽 뭐 이런 데는 안 되죠.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불이 지금 형광등이 나가가지고 전혀 안 들어오는 공중전화 박산. 그거는 조금 괜찮아요. 이건 예. 좀 괜찮아요. 근데 이왕이면 자연과 함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연과 함께 하래요. 근데 어느 장소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저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하고 싶은 네, 대로. 예. 수줍으면 수줍은 대로, 아니면은 그 들이대고 싶으면 들이대는 대로, 예, 본인이 할 수 있을 만큼만. 그러니까 절대 자기 자신을 꾸미거나, 아니면 그 억제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래야지 후회가 없어요 나중에. 억제도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억제요? 억제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야, 좋을 때다. 부럽죠? 그쵸? 저도 고백하고 싶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부럽네요. 제가 느꼈던 걸로는 샷다 반쯤 내린 약구간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또 보내주신 것 중에 하나. 하원경 씨가 친구들이 연애 상담 들을 때는 신나게 떠들고 아는 체 하는데요. 듣고 나면 너무 허무해요. 친구들 얘기를 계속 들어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못하게 입을 막아버릴까요? 예, 그 원래 그 남의 연애 얘기만큼 재미없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네. 하지만 또 이 우정을 잃을 순 없으니까 이럴 때는 방법이 있어요. 딱 두 가지 말만 기억하세요. 뭐냐면은 그게 원래 그런 거야. 그리고 두 번째가 그래서 뭐 어쩔 거니. 이 두 개만 딱 기억하면은 잠깐만. 대충 안 듣고 중간중간 추임새 넣어가면서 그 유효한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나 펜 좀 다시 한번 저 써먹어요.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한테. 진짜? 네. 그게 원래 그런 거야. 그래서 뭐 어쩔 거니.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예. 억양이 중요해요. 그래서 뭐 어쩔 거니. 알았어. 그게 원래 그런 거야? 이거 두 개면은 만사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 있죠. 네. 본인은 정말 실제적으로 선수가 아닌데 유달리 친구들과의 얘기에서 막 아는 이론의 왕들이 있어요. 제일 그 인생에서 손해보는 타입이죠. 예.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연애에 관해서는. 이론파죠, 이론파. 그런 분들은 사실은 집에 돌아오면 왜 그걸 못 써먹는 걸까요? 진짜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 몸이 움직이지 않은 걸 갖다가 머리로 다 커버를 하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네. 연애하려고 하는 여자분들은요. 네.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아야 돼요. 말 많은 여자는 기본적으로 매력이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미안한 얘기지만 웃어주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말을 최대한 하지 않는 것보다도 이렇게 필요한 말만 해야 돼요. 예. 남자보다 더. 그렇죠. 예. 남자는 좀 말을 좀 해야 돼요. 뭐 남자는 이왕이면 유감각 있고 이런 게 좋은데 여자분들은 딱 이 적시적소에 탁탁 한번 이 툭툭 요거 그 리듬감 그게 좀 체득이 되면은 좋겠죠. 맞습니다. 그럼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아무리 해설은 그 신문선 씨가 잘하더라도 예. 지금 골은 뭐 박지성 선수나 안정환 선수가 넣고 있으니까 예. 네, 지금 현역 선수와 해설자와는 너무나 그 격한 차이를 보이고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의 그 연애 얘기에 네. 흥분을 하면은 본인은 정작 연애를 못 합니다. 진짜로. 맞아요. 네. 남연애 자기 연애보다 더 뼈저리게 개입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분들 본인의 사생활이 생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노래 한 곡을 듣고 올게요. 서은혜 씨가 캐두먼과 함께 듣고 싶다고 이 노래를 듣고 있는데 오늘 캐두먼 나오시잖아요. 같이 들으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신청을 해요. 캐두먼님과 저 은혜 둘 다 음악 좋아한다고 알고 있어요. 예. 네, 같이 나누고 싶대요. 윈디시티의 노래를 청해 주셨어요. 엘리뇨 프로디고라는 곡이거든요. 근데 약간 남미 리듬 나오는 그런 곡이에요. 이게 윈디시티가 본인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웰빙 음악이라고 자기네들 음악을 들으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윈디시티의 엘리뇨 프로디고. 윈디시티의 노래 엘리뇨 프로디고 들으셨습니다. 박고은 씨가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래 그게 원래 그런 거야.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이 얘기를 외울 거야. 나 이거 일기장에 써놓을 거야 라고 보내주셨고 이슬아 씨는 자꾸 모르게 자기가 그 멘트 지금 연습하고 있대요. 혼잣말로 라디오 들으면서 중얼중얼. 어쩔 건데 어쩔 거니? 어쩔 건데 막 이러면서 연습하고 계시대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캐두먼의 사진 인터넷에 쳐보면 나온댔더니 정포근이 씨가 미녀들의 수다에 나오는 사유리를 닮으셨대요. 소데스까. 안녕하세요. 예, 그렇게 닮으셨다고 합니다. 네. 이분은 사이땐가? 예. 자, 그렇습니다. 미녀들의 수다에 사유리 닮으셨다고. 그리고 이현주 씨도 깜짝 놀랐습니다. 너 정말 이쁘시네요. 목소리는 뚱뚱한 버전이랑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그거 기억나세요? 캐두먼이 상담해 주셨던 것 중에 잘하고 싶은 일을 찾아라. 잘할 수 있는 일보다 그렇죠. 잘하고 싶어. 그분이 보내주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1년 동안 고민했던 말 오늘 했대요. 제가 고맙습니다. 예. 네. 사장님 저 그만둘게요. 잘한 건지 모르겠네요. 잘하셨습니다. 예. 네. 그리고 토닥여 주세요. 정말 그리고 고맙습니다. 잘하셨어요. 예, 진짜로. 보내주셨어요. 자,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래요. 예. 라디오 천국의 많은 청취자분들 가운데서 특히 여성 청취자분들이나 남성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성 앞에서 개그 본능을 펼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건 어떤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개그 본능이라는 거는 일종의 그 총무 역할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뭐냐면은 그 노래방 가면 왜 꼭 탬버린 들고 이 추임새 맞춰주고 막 이런 분들이에요. 거의 병적인 건데. 근데 저는 솔직히 이 개그 본능 좋아요. 재미없는 것보다 나아요. 맞아요. 그런데 재미만 있으면 안 되고 기쁨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연애를 하시려면 이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머금고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두 가지가 같이 공존을 해야지 그 사이에서 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기쁘고 참 밝고 쾌활한 친구다. 플러스 조금은 상처받기 쉬운 부분이 있네 하면서 그러니까
눈에 눈물이 좀 글렁글렁 고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슬픔까지도 같이 갖추셔야 돼요. 그러면 눈물이 그렁그렁한데 끝까지 웃겨. 눈물이 그럼 안 돼. 안 떨어지고 계속. 그러니까 이 남자 앞에서 처음에 개그하는 건 좋은데 네. 슬쩍 어디 가는 척하면서 약간 그 슬픔을 이렇게 억제하지만 살짝 보여주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림자가. 네, 그림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정말 충고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안 그렇게 보이는 분이 개그 본능이 나오면 재밌거든요. 맞아요. 네. 자기의 본인의 어떤 이 여러 가지 것들이 보기만 해도 웃기게 생긴 분이 개그 본능을 펼치시면 그건 역효과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이 속이 훤히 다 보이면은 그 흥미를 좀 잃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의외성. 그러니까 개그와 양면성으로 슬픔이 공존해야지만 그 슬프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슬픔은 기본적으로 많이 직접 체험을 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책 많이 읽고 음악 많이 들으면서 이 얻어지는 그런 감정들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개그 본능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의 다 실패했대요. 그 남자분들 앞에 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계속 웃기는 거야. 그냥 막 계속 웃겨. 그래서 결국에 돌아오고 나면 헛헛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특히 마음에 드는 남자 앞에 가면 더 심해진대요. 그 개그 본능. 근데 저는 사실은 그분들은 자기 짝을 못 만나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여자분이 가진 어떤 그 뒷면에 그 슬픔이나 어떤 에센스를 발견하면요. 정말 그 여자의 남자는 그 개그를 다 통과 뚫고 그 속을 봐요. 맞죠. 그럼요. 봐요, 진짜. 꼭 한 7번 정도 웃기셨으면 한 번은 포장마차에서 꼭 우세요. 한번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드먼 지금 검색어에 막 올라가고 있대요. 마구마구. 네, 지금 4위에 올라가고 있다고. 그래요? 네. 캐드먼을 한번 쳐보시면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저도 여러 가지를 했는데 뭐 지금 저자 직접 쓰신 책들 목록도 쫙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력들과 아주 도도한 얼굴의 사진들도 잠시 후 2부에 광고 듣고 와서 다시 올게요. 네.